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입니다.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로 전국은 급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치 일정이 올스톱됐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부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이틀 앞당겨 발표한 건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의 반발 거센 건 당연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게 바로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죠. 또 한편에서는 민생과 정치는 있고 국정화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 최고위원님. 전병헌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아유, 바쁘신 모양이에요. 지금 아침부터. 예. 예. 자, 야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저께까지 행정고시를 사실상 완료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역사 역주행의 마이웨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 국민과 야당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기본적으로 행정고시라는 절차가 그냥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여러 여론과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절차인 것인데 네. 지금 역사 국정화라는 역주행과 관련해서 교수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도 그리고 또 야당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그런 반대의 분위기를 묵살하고 자기 길로만 가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이건 독주이고 역주행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좀 여유롭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국정화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 네. 이제 기다리면 된다. 네. 국회가 마비되면 그 책임은 야당에게 가는데 네. 이를 야당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의 뜻을 거슬러서 사실상 유일사관과 획일사관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또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3단계의 그 어떤 투쟁의 과정 내지는 반대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어저께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는 이른바 행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그 반영을 해서 반대하는 단기적인 그런 그 반대와 저지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어떤 단기적인 반대와 저지의 노력이 국민들의 전폭적이고도 광범위한 그 동의를 이끌어낸 어떤 성과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가 중기적인 어떤 그 저항과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그 국정화 저지 공약을 통해서 총선의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독선적 이 과속 질주가 멈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있을 대선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투쟁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이렇게 단기, 중기, 중장기 어떤 그 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싸워 나가고 반드시 이런 그 역사에 대한 획일적이고 유일적 사관인 역주행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막아나겠다는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 3단계 뭐 좋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제 사실 이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자꾸 새로운 게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적 투쟁을 하려면 이 새로운 게 자꾸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역사 국정화라는 문제는 사실은 이건 대단히 그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원칙과 가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그 뭐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그런 그 동력의 문제보다도 원칙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그 평상적인 어떤 과제로서 충분한 그런 동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이 국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나 또는 소위 지필진 구성 또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그런 동력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죠. 예. 지금 지필진 구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장담하는 지필진 균형 잡힌 지필진 구성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당이 일단은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반대하는 좀 다른 그러니까 진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학자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역사 교과서 쓰는데 국사 교과서 쓰는데 좀 참여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역사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그 관점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집필진이 뭐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집필진들끼리 어떤 뭐 개방적인 설사 토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획일적이고 유일 사관의 강요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이른바 단일 국정 교과서 체제는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사실상 아주 극히 일부 극소수의 나라 이외에는 대부분 다 거민정이라는 다양성을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대세나 또 국가적인 어떤 방향에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그 역주행 거꾸로 가는 그 태도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유엔의 권고로 해서 그동안 국정 교과서로 가르치던 베트남조차도 거민정으로 지금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이런 그 아주 과정에서 우리 국정화라는 어떤 획일적이고 단일 본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기본적인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필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예. 것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 지금 그 1980년대에 그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뭐 역사와 관련된 이른바 그 이념적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당시 그 하버마스 교수께서 이 소위 현대사를 국가가 자기 그 옹호적 그런 용도로나 도구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지적과 주장을 했고 독일 국민들과 독일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그런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자초가 됐는데 한 세대가 지닌 30년이 지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와 같이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세계적인 조소거리고 조롱거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야당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장에 무슨 그동안에 여당이 그 소위 걸핏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민생 발목 잡기라는 그러한 아주 치졸한 그런 그 정치적 그런 저차원의 술수를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도 기본적으로 민생을 우리가 중기적인 그런 과제 내지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나 전략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민생도 같이 그 다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좀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연관은 돼 있긴 돼 있는데 왜 지난번에 10월 28일에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물론 미니 재보선에다 투표율이 20.1%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인 재보선이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졌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남에서 세 군데 제 기억으로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두 군데는 이렇지 않습니까? 네. 한 군데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강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잃었다라는 건 조직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동의하십니까? 네. 글쎄요, 뭐, 그런, 뭐, 지적이 충분히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특히 저는 이제 그 인천과
소위 그 전남의 그 한평 광역선거에서 우리가 낮은 투표율 속에서 그래도 전패하지 않고 두 군데 지역에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살려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두 군데는 다 기초의원 선거이고 예. 좀 더 광범위하게 치러진 광역 그 선거에서는 저희들이 모두 이겼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아니 수도권 물론 이제 수도권은 그렇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이 최악은 그 전남의 광역 선거에서 패배를 했더라면 현재 그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저 지방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평의 광역 선거에서 그 소위 이른바 신당의 공세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 막아냈다라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이번에 가까스로 좀 살려냈다라는 쪽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우리가 화합과 단합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원칙과 가치의 문제인 국정화 저지에 대한 노력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민생에 관한 그런 노력도 함께 이른바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면 저희들은 뭐 희망을 충분히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재보선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책임 늘 어떤 결과에 대해 있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번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그 문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저희들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그리고 수도권 광역선거에서 전패하지 않고 어떤 불씨는 살려냈다라는 점에도 우리가 그 희망의 어떤 그 불씨로서 살려나갈 그런 어떤 기대 언덕은 우리가 일단은 만들어놨다. 최소한의 그 어떤 단기역의 그 진지는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손학규계 쪽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뭐 손학규계 전현직 의원들이 저녁도 같이 먹고 뭐 건배사도 자나깨나 손학규 이랬다 그러는데 예. 자,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손 대표님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매우 훌륭하고 잠재력이 높은 그런 그 자산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본인께서 그 정계 은퇴라는 그런 입장에 대한 정리를 정리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글쎄요, 그 정계 은퇴를 하시고 복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에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 손 대표님의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그 선언과 결심 존중돼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 다시 손 대표님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손 대표께서 또 다른 결심을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님들 울상이시죠? 새우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것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새우 어획량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7시 34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릉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만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 조금 늘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만 밀리고 있고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묵동에서 신내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도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지문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연희램프 부근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아이 서울유.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슬로건인데요. 이거 가지고 참 온갖 패러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 인천유 그러면은 난 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아이 서울유라는 게 당신과 나 사이에 서울이 있다. 야,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첫눈에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엔 인천시가 기존의 슬로건인 플라이 인천 교체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슬로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한국광고PR실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이희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교수님 뭐 이거 프로필 보니까 아주 굵직한
이 광고 회사에선 다 두루 거치셨네요. 카피라이터도 하시고요. 예. 예, 옛날 얘기입니다. 아이고 또 이 겸손까지. 근데 교수님께서 볼 때 아이서울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하신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저도 냉정하기 좀 쉽지 않은 것은 옛날에 슬로건을 만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얼굴이죠. 예.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논점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브랜드와 슬로건의 차이점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신일의 출발새 아침은 브랜드인 것이죠. 예. 근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은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름과 이름을 수식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아이서울유를 우리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슬로건을 공부했고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브랜드와의 관계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아이서울유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좀 타당하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수식하고 알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서울유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아이서울유를 슬로건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이전에 이제 써왔던 12년간 써왔던 하이서울을 교체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더 추가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브랜드건 슬로건 다 좋습니다. 이 슬로건이라 그래도 슬로건으로서 예. 아이서울유 어떻게 좋은 거예요, 이거? 야, 기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런 기발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들었을 때 이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평가를 좀 유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가 작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약간 좀 균형 없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첫 술엔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를 알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느냐의 부분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이서울유 이거 외국 사람이 이거 딱 보면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좀 아쉽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름이고 이게 굳이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필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서울유, 아이하고 블랭크 유인데 거기 서울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나와 당신 사이에 서울이 있다. 서울이 갖고 있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함축적인 얘기를 담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를 담지는 좀 못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려고 했던 어떤 전략,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서울시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익숙해지면 괜찮다 이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낯섦에 대한 문제, 예? 이게 뭐지라는 이해에 대한 문제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의미가 쉽고 빠르게 전달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에 관한 문제죠. 쉽게 빠르게 전달된다는 건. 네, 그죠? 네. 예. 근데 의미를 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로건은 사실은 의미가 어려울 때는 음운, 좀 소리값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Soul of Asia 이런 거. 맞습니다. 네. 다만 근데 그건 이제 중국 쪽에도 좀 글쎄요. 그 문제 삼아서 못하는 거지만. 예, 그래서 좋은 슬로건들을 보면 해외의 경우는 그런 운율을 살려서 비 베를린이라든지 I am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렇게 좀 운율로 시작을 해서 의미를 담는 쪽 이런 쪽이 상당히 특히 낯선 외국인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접근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도 담지 못하고 운율도 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아이서울유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니 이게 낯선다라는 거하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의 주장은 낯설음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하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근데 플라이 인천 예를 들면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플라인천도 사실은 이제 팩트로 들어가서 어떤 컨셉을 도출할 때 네. 인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공항이라든지 어떤 항구라든지 그리고 제가 듣기는 텔리포트라 해서 이 트라이포트라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예. 그것이 인천이 이제 융성하고 발전해 나가는 예. 허브 도시로서의 동북아 허브 도시로서의 운비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도 누가 봐도 인천이 나는구나. 예. 뭐 예.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뭐 엄청 뭐 고퀄리티의 슬로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팩트라든지 그래도 이게 컨셉트를 이해는 되잖아요. 이게 설명하고 최소한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바꾸신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바꾼다면 좀 특징을 더. 예. 항상 그 새로운 우리가 외식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의 어떤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꾸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예.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많이 인용한 I love 아하. 뉴욕 같은 경우 예. 지금 40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태주 시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멋있네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교수님, 다른 지자체 카피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가 이제 17개로 또 줄여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방금 전까지 서울은 희망서울을 썼었고요. 예. 물론 하이서울을 썼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 오면서 함께서울, 희망서울을 이제 써왔고요. 그 밖에 도나 시로 가보면 이건 뭐 해당 지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필입니다. 필. FEL. 예.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니즈가 있고요. 예. 그 밖에도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포유입니다. 어허. 도대체 당신을 위한 울산이 뭔지. 그리고 제주는 온리 제주. 그다음에 세종시는 세상을 이롭게. 요거는 나름 이제 행복 도시였지 않습니까? 행복 도시 우리가 세종시로 가면서 세종 대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청사가 있다 보니까 세상을 이롭게라는 나름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컬러풀 대구 같은 경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구도 지금 서울시나 인천의 자극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이 슬로건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힘든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미든 음률이든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거 이건 이런 거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 PR 실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상지대학교 이희복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만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긴급 상황에서 관제센터와 여객선을 연결해주는 남해 쪽 통신망이 최근 관리 부실로 2차례나 두절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나로도 무선 중계국은요. 여수와 제주 간 카페리 등 17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의 통신 중계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이 중계국에 있던 여객선 전용 통신망 VHF 장비가요. 갑자기 수시간 동안 먹통이 됐고 10월에도 예비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통신이 두절됐었는데요. 무선 중계국에 대한 본부 차원의 일제 점검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러다가 언제 또 초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안전 불감증이 해결이 돼야 한다. 안이하게 대처하면 절대 안 변한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예,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망각증도 문제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까?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턴슨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예. 살인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주목되는데요. 리와 패터슨은 18년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둘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리는 패터슨이 진범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패터슨 측은 리가 조 씨를 칼로 찔렀으며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는 검찰이 자신을 칼로 저 사람을 찔러보라고 패터슨에게 권유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유죄 입증 방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리가 어떤 말을 꺼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관심도 뜨겁습니다. 자그마치 18년이 걸렸다. 지금 와서라도 진실을 얘기하길 바란다. 또 둘 다 피해자인 척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냐. 결국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는 건데요. 둘 다 이제라도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전 이거 보면서 영화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가 없었다면 정부를 움직이고 국민들의 여론을 또 상기시킬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의 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고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일본의 거짓된 역사를 바로잡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 세워졌는데요. 예. 이 소녀상을 세우기까지 기금 마련부터 부지 선정을 하는 전 과정을 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참여한 학생은 이화여고 2학년 윤소정, 권영서 양인데요. 이 두 학생은 고등학생이 함께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 프로젝트 이런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직접 제작한 배지를 팔아서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전국에서 53개 고등학교 16,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고요. 예. 배지 제작비나 이런 지출을 빼고도 2,100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윤소정 양은요. 언론 인터뷰에서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대학생 단체에 가입해서 계속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권영서 양도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역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건 어른들이 당연히 나서야 되는데 부끄러워집니다. 또 어른인 내가 미안하고 고맙네요. 기특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배우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간직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 최영하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